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두 명의 정치인이 있죠. 한 명은 박지원 국정원장이고 나머지 한 명은 이재명 대선 후보입니다. 두 사람과 관련된 문제를 보면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래도 되나, 어떻게 이런 식의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렇게 자리를 유지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심각한 사안들입니다. 우선 박지원의 경우부터 볼까요? 박지원은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겁니다. 국정원장이 정치에 개입했다, 이게 다예요. 잠깐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 보시죠. 과거 보수 정권에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 라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거, 그게 뭐였습니까? 댓글을 무슨 조작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때 당시에 댓글도 정치 개입 이런 것이 아니라 대북 방어용이었는데 그거를 가지고도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현재 박지원 원장의 경우는 댓글을 달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직접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 이런 지금 논란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화천대유 논란은 BBK, 다스 이거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죄송할 정도로 사상 최대 규모의 비리 사건입니다. 하나같이 정말 기가 찬 사건들인데 오늘은 제가 박지원, 조성은 두 사람 사이의 묘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박지원 씨와 조성은 씨를 둘러싸고 계속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계속 양측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조성은 씨는 9월 7일에도 9월 8일에도 9월 9일에도 계속해서 자기가 제보자가 아니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자신의 입장을 뒤집었었죠. 최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월 15일에 조성은 씨는 한판 승부에 출연했는데요. 거기서 8월 중순에 박지원 원장을 만난 거 말고 따로 만난 거는 없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따로 박지원 원장을 만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했었죠. 그런데 바로 다음날 한 번 더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정말로 조성은 씨와 박지원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별다른 얘기는 없었고 개인적인 얘기밖에 하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이라며 못하러 만난 거에 대해서 저렇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유가 간단한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만난 게 아니라 작전 모의를 했기 때문에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2월 14일에도 국정원장 공간에서 조성은 씨와 박지원 씨가 만났다라는 식의 보도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장소가 롯데호텔 일식당이었습니다. 왜 도대체 국정원장이 조성은 씨와 같은 일반인과 3번이나 만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절대로 정치적인 목적은 없다라고 박지원이 밝혔고, 조성은 씨 또한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목적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 사람이 만났던 이유가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이다, 이쪽으로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데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일단 첫 번째, 두 사람이 만났던 날짜가 8월 1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 8월 10일에 다음 같은 일이 있었죠. 한미 합동군사 연습에 대해서 김여정이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라면서 강력하게 비판했었습니다. 박지원 씨가 뭐하는 사람이죠? 그냥 일반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국정원장입니다. 국정원장의 역할이 뭡니까? 북한의 동향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8월 10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북한이 한미 합동연습에 대해서 경고를 해오다가 아예 대놓고 자멸적인 행동이라고 직접적으로 경고를 했던 날이 8월 10일이었습니다. 정상적인 국정원장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건에 대해서 완전히 에너지를 쏟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건이 터지고 바로 다음날 박지원 씨가 조성은 씨랑 식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한 가지겠죠. 박지원 원장이 국정원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던가, 아니면은 조성은 씨와의 만남이 그 김여정의 경고만큼이나 중요한 사안이었거나, 둘 중에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박지원 원장을 만나기 직전과 직후에 텔레그램 캡처를 11장 가까이 했다라고 밝혀졌는데,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11장이 아니라 박지원 원장을 만나기 전에 파일을 110건이나 다운받았다는 거죠. 귀여운 강아지나 토끼 사진을 다운받은 것이 아니라 손준성 보냄, 즉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된 그 내용들을 다운받았던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두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차나 마시기 위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돼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났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조성은 씨가 실토했죠. 보도된 날짜가 원장님이나 제가 원한 날짜가 아니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두 사람과 관련된 첫 번째 논란, 그냥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났다, 국정원장이 정치적으로 개입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특검을 진행해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한 가지 논란이 두 사람과 관련된 사생활 논란인데요. 2019년도에 조성은 씨는 자본금 9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올마이트 미디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가 않죠. 등급은
일단 부실 등급을 받았고요. 가장 최근인 8월 6일까지만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 상태였습니다. 대출금이 됐건 국세가 됐건 이런 것들이 연체가 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월급도 밀린 것처럼 보이는데요. 조성은 씨 회사에서 장점이라고 하는 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굳이 찾아볼 수 있는 거는 조성은 씨가 직원에게 관심이 없어서 근무 시간에 뭘 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급여를 제때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모든 급여가 밀려있고 대부분의 직원이 노동부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는 게 없었다는 거죠. 어떤 측면을 생각해보든지 간에 조성은 씨의 재정 상태가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무엇이냐? 2019년도에 조성은 씨가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 회사가 지금 잘 안 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바로 1년이 지나서 2020년도에 조성은 씨가 용산 쪽에 매입가만 30억 가까이가 되는 그런 아파트에 입주했던 겁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달에는 값비싼 수입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조성은 씨의 회사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비싼 집에 입주할 수가 있었고 어떻게 저렇게 비싼 수입차를 타고 다닐 수가 있었을까요? 조성은 씨는 형편이 되니까 탄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의 임금 문제도 전부 다 해결을 했고 보도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분명히 조성은 씨가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죠. 임금과 관련된 문제 전부 다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묘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임금 문제 해결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언제 해결했는지는 밝히지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작년 6월과 올해 2월에 조성은 씨 회사에 대해 근로자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가 접수가 된 거예요. 밀린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였다라는 겁니까? 1,500만 원 정도였던 거죠.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폭로가 나왔던 내용 대부분의 직원이 노동부에 신고를 했다라는 거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실인 것이죠. 조성은 씨가 직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을 했다라는 거 분명히 사실인 것이고 그 금액만 하더라도 1,500만 원 가까이 됐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최근에 가서야 임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했지만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집으로 이주를 하거나 수입차를 타고 다니거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다음 같은 기사가 나왔죠. 조성은 씨가 돈이 없대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조성은 씨 회사에 대출을 해줬었는데 7천만 원 정도를 대출해줬고 조건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이었죠. 그런데 이번 달 17일까지도 7,120만 원 정도가 안 갚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돈을 받기 위해서 조 씨의 자산을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뭐라는 겁니까? 상환할 자산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빚을 밀렸으니까 압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압류하기에 앞서서 조성은 씨의 자산이 어느 정도 되나 그거를 확인해 봤더니 놀랍게도 상환할 만한 자산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상환할 자산이 없는 상태였는데 어떻게 자본금 9억 5천만 원을 가지고 회사를 차렸을까요? 자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30억 가까이 되는 집에 입주를 하고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닐 수가 있었을까요? 생각할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3자의 누군가가 조성은 씨한테 저런 식으로 제공해주고 있던가 아니면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자산을 제대로 확인을 못했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재차 중진국은 뭐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까? 조 씨의 상환 가능한 재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남아있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지원 씨, 조성은 씨 자기 본인 스스로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짓말을 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추해지시기 전에 이실직고하시고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